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제2차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민의 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펜 좀 고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화와 순환 중에서 영양소와 소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9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쪽 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섭취해야 될 영양소는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생각나시나요? 이 필수 영양소를 우리는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3대 영양소. 이 3대 영양소는 에너지로 이용됩니다. 우리가 먹어서 이제 소화시키고 몸에 흡수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힘을 쓰는데 에너지로 이용되는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자, 에너지로 이용되는 영양소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타민, 무기질, 물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로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게 그림으로도 또 나왔는데요. 그럼 우리 몸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 우리 몸의 생리활동에 관계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고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물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자, 그러면 각 그 영양소에 들어있는 식품을 한번 볼까요? 예.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자,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품에 대표적으로 밥이 있어요. 빵이 있고요. 떡이 있고요. 또 감자가 있습니다. 고구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옥수수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든 식품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고기예요. 고기. 그 다음에 콩, 식물성이죠. 그 다음에 달걀, 그 다음에 생선 이런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이 든 식품은 주로 기름기가 많은 거겠죠. 기름이 있어요. 들기름, 참기름. 그 다음에 요건 버터예요. 버터. 그 다음에 비타민이 많이 든 식품은 과일 종류, 사과, 딸기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 종류에도 많아요. 당근, 오이, 토마토 이렇게 비타민이 아주 많이 든 식품이에요. 토마토는 우리가 과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토마토는 채소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칼슘이라든가 이런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기질이라고 하는데 우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멸치 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우유하고 멸치에.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물도 영양소예요. 엄연한 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런 영양소들을 운반합니다.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물이 들어가야 이 영양소들이 몸 곳곳으로 운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식품 자전거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영양학회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2015년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자전거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앞바퀴 보세요. 앞바퀴에는 물이 있죠. 예,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자전거에 사람이 탔어요. 사람이 탔는데 매일 운동도 해줘야지 된다. 그런 의미래요. 그 다음에 뒷바퀴가 아주 굉장히 큰데 뒷바퀴에는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 섭취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곡류가 있습니다. 곡류는 뭐예요? 우리가 영양소에서 배운 거에서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탄수화물. 그래서 밥, 떡, 국수, 떡, 빵, 감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구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1번이고요. 얘가 1번. 그런데 얘는 매일 같이 2번에서 4번 정도 우리 밥 3끼 먹죠.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 뭐 고구마라든가 감자, 떡 이런 거 이제 약간씩 드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단백질이겠죠. 네, 단백질에 많이 든 식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고기, 생선, 새우, 이게 달걀, 닭다리, 오징어, 뭐 이게 두부, 네, 요것도 콩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채소류예요.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채소류는 매끼 2가지 이상, 나물, 생채, 쌈 등으로 해서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채소나 있죠? 채소 종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비타민, 과일류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류에서 수박, 뭐 딸기, 감, 바나나, 포도, 사과, 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유, 유제품,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유도 하루에 1~2잔씩 이렇게 마셔주면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품 자전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매일매일 섭취를 하는데, 자,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소화를 시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9쪽입니다. 9쪽 한번 피시면, 네, 우리 몸에서 음식물은 어떻게 소화가 될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음식물 속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잘게 분해되어야 한다. 잘게 분해라는 건 아주 잘게 쪼개져야 된다. 그런 거죠. 이 과정을 소화라고 하며, 우리가 소화가 잘 돼 하잖아요. 그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에 관계하는 기관들을 소화기관, 우리 몸속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그렇죠? 기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관.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면 소화기 내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다루는 그 분야라는 소리죠. 그래서 소화기관이라고 한다.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잘게 부술 뿐만 아니라 침, 위액, 이자액 등의 소화액이 들어있는 소화효소와 음식물을 섞고 분해해. 네, 우리 계속 읽을게요. 뒤로 넘어갔어요.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서 또 이제 다시 한번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또 계속 읽을게요. 자, 소장에서 우리 장 있죠? 소장. 장은 두 가지. 소장, 대장 이렇게 있어요.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하게 된다. 흡수된 영양소 중 남은 것은 간 또는 내장이나 피부 밑에 저장된다. 예,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해서 흡수가 되고 그 또 남은 것들은 간이나 내장, 피부 밑에 이런 데에 이제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살이 찌고 군살이 붙고 막 이러는 거죠. 자, 계속 읽을게요. 그러면 우리 몸의 영양소를 소화하는 소화기관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자, 소화기관의 종류와 기능, 예, 어떤 기관이 있는지, 또 그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 밑에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사람이에요. 자, 음식 여기가 뭐예요? 입이에요. 여기가 입이죠. 눈, 코, 입에서 여기가 입입니다.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갔어요. 음식물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다른 색으로 골라봐야겠네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는 까만색으로 할까? 까만색으로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요. 자, 1번 입입니다. 입. 자, 입에서는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수고, 이로 잘게 부수죠? 쉽죠? 침이 나옵니다. 골고루 섞어 탄수화물을 소화합니다. 네, 입에 음식물이 들어갔어요. 입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입에는 침이 있어요. 이가 있어요. 이로 아주 잘게 부숴요. 큰 덩어리를 잘게 씹어요. 침과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여기서 소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식도입니다. 자, 음식 잘게 부숴서 쪼개서 침과 섞어서 골고루 어디로 내려가냐면 식도가 길입니다. 길. 위장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식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도로 내려갑니다. 음식물이 이렇게 기다란 간처럼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 파이프. 입과 위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관으로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식도에서는. 그래서 식도도 중요하죠. 아주. 그래서 식도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식도염이라고, 그것도 아주, 되게 힘든 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 그래가지고 음식물 먹어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 위에요. 요거 핑크색으로 이렇게 된 게 위입니다. 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머니처럼. 자, 잘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위에서 또 있어야 되는데 이 음식물이 역류합니다. 역류한다는 건 뭐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막 식물과 함께 음식물이 다시 입으로 넘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위에 식도에 염증이 생길 경우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식도를 통해서 위까지 왔어요. 그럼 자, 위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위에서 하는 일은 여기 딱 올라가시면 여기 위가 있습니다. 여기 위 있죠? 네, 세 번째 위가 되겠습니다. 3번 위. 위에서는 주머니처럼 생겼죠? 위액으로 단백질을 소화합니다. 네, 위에는 위액이 있어요. 액체를 분비를 합니다. 위 자체에서. 그래서 위에서 주로 단백질을 소화해요. 탄수화물은 입에서 잘게 부수기만 해도 소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나 우리가 콩 이런 거는 입에서 잘게 씹어서 내려보내야 위에서 좀 덜 힘들어요. 위에서 대충 씹어서 넘기면 위에서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가 약해지죠. 그러면 그 위액이 있는데 위액에서 단백질을 소화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위 그 대신 요 그런데 위가 이렇게 있고요. 위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숨어 있는 거. 노란색으로 지금 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바로 여기 좀 화살표대로 쫙 가보시면 뭐예요?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우리가 뭐 돈 은행에서 이자 붙는 거 그 이자가 아니라 이자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자를 최장입니다. 이자는 최장이에요. 그래서 최장에서는 여기에서도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소화 효소 물질이 나와요. 이자액이 나오죠. 이자액이. 위에는 위액이 나오고 이자에서는 이자액이 나옵니다. 액체가. 그래서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 우리 지난 시간에 뭐뭐라 그랬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를 분해합니다. 분해. 막 잘게 분해합니다. 그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분비함. 그랬어요. 여기 저기 이자에서 효소를 분비한대요. 3대 영양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췌장은 위 뒤에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췌장암 걸려서 발견을 잘 못한다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죠. 여기에서 이렇게 저 까만 거로 제가 펜 따라서 보세요. 여기로 해서 이렇게 여기가 소장이에요. 여기가 소장이 여기서 엄청 꼬불꼬불하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꼬불꼬불 해서 뭐 이렇게 꼬불꼬불 미로 같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소장은 길고 가는 관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쫙 식도처럼 펼쳐져 있지 않고 구불구불 이렇게 말아져 있어요. 영양소들이 소화 흡수가 되는 거예요. 소장을 이렇게 지나면서 영양소들이 이제 흡수를 합니다. 각 기관에 흡수되는 곳이에요. 소장으로. 그 다음에 소장에서 다 흡수되고 그 다음엔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소장보다 굵어요. 얘가 굵죠? 대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다 대장입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죠? 예, 구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대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장이에요. 대장 소장보다 굵고 주로 물을 흡수합니다. 여기 대장에서 물을 흡수해요. 자, 그래서 대장이 이제 끝이죠. 대장의 끝에서 여기에서 뭐냐면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길쭉한 게 여기 조금 이렇게 달려있죠. 밑에 이렇게 요거는 직장이라고 해요. 직장 똑바르다고 해서 직장. 여기 책에는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그거 직장이고요. 직장 밑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변을 보는 항문. 여기가 항문이 되겠습니다. 직장 맨 끝에 붙어 있는 거. 네, 그래서 소화기관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10쪽을 넘겨주세요. 10쪽 생각 넓히기 있는데요. 자, 건강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영양관리를 하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양사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밑에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볼게요. 고기나 생선, 콩 제품, 반찬을 골고루 먹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유 제품과 과일을 매일 먹자. 네. 그 다음에 3번,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그 다음, 많이 움직여서 식욕을 조절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자. 네. 네, 많이 움직여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식욕 좋다고 많이 먹고, 또 식욕이 없다고 안 먹고, 이러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하시고요. 적당한 체중, 체중이 막 급격하게 늘었다가
너무 줄어도 이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종을 유지하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 술을 절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자. 네, 술은 좀 덜 드시고 물을 많이 마시자. 그 다음 하루 3끼와 신선한 간식을 꼭 먹자. 네, 3끼를 드시고 또 중간에 신선한 과일이나 뭐 과자나 신선한 간식을 꼭 먹자. 그 다음 음식은 먹을 만큼 준비하고 오래된 것은 먹지 말자. 네, 딱 먹을 만큼만 준비해서 싹 먹고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두고두고 먹고 이러는 것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면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소화된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된다. 소화기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필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기 어려우므로 평소에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식단 있죠? 어떤 영양소, 필수 영양소 꼭 섭취하시고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우리 몸에 잘 되도록 건강관리를 꾸준히 잘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화를 어떻게 시킬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2번 순환과 혈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